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이번 주는 전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전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 주의 첫날, 월요일 날 저희들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와 손잡고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발표한 여론조사가 수십여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또 저희들의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다른 여론조사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또 많은 정치인들이 저희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발언을 하고 하면서 저희 고성국 TV와 여론조사평판연구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입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전반 막 시작될 이 국면에 상당한 판세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00샘플 국민의힘 지지층 800여 명 그리고 당원 국민의힘 당원 300여 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면밀히 보면 김기현이 2위인 안철수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상당히 큰 차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당대표 적합도 4명에 대한 당대표 적합도에서도 김기현이 2위인 안철수를 10% 이상 이기고 있고 결선투표로 갔을 때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이 안철수를 10% 이상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다른 여론조사의 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되면 김기현 대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대세는 대세인데 아직 그 대세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대세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TV 토론이 아직 3번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합동연설에는 모든 후보가 최대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를 과시하는 장이기 때문에 합동연설에는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 현장에 간 사람들이 어차피 나 누구 지지하겠다고 간 사람들이 다른 후보가 연설 잘한다고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동연설에는 그야말로 새 싸움이고 또 뭐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권자들의 생각의 변화까지 끌어낼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TV 토론은 직접 후보와 대면하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 방식이기 때문에 TV 토론이 아직 3번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뿐이다. 전대 초반이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김기현 대세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아직 그 대세가 확정됐다고, 확정적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더 남아있다. 특히 TV 토론 변수가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대는 제가 조금 전에 현명하지 못한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유권자인 국민의힘 84만 책임당원의 성숙한 정치의식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들의 캠페인을 제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좀 유권자 수준에 좀 맞춰서 캠페인을 좀 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전 앞으로 앞으로의 전대에서 지금까지의 캠페인과는 좀 차원이 다른 업그레이드된 캠페인이 좀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다른 흐름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구체화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 그리고 성남FC 사건을 모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제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세력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고전적 전략을 따르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걸기대회 같은 거를 열면서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퇴진 쪽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쪽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더 가파르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이재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이 전략대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잡범에 불과한 이재명이 때문에 왜 다 끌려다니면서 개고생하고 우리까지 죽어야 되냐 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처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에 그런 균열, 저는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균열이 아니고 이 균열의 밑에 이재명 세력과 문재인 세력의 대결, 견제라고 하는 양상이 있고 이것이 좌파 진영 나름대로는 2027년 대선 전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소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까지는 반 이재명 세력이 집단행동을 하기 어려울 거다. 좌파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 나름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국민적 그 후폭풍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한테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이 정세를 어떻게 우리가 이재명이는 방탄복 때문에 잡아가지 못하더라도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더라도 전국 주도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잡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국 주도권을 딱 틀어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그 리스크를 최대화 해낼 수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이 정치력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유파 진영은 전대가 일종의 블랙홀, 작은 블랙홀처럼 돼서
이 모든 관심이 다 전대, 누가 대표가 될 거냐로 지금 쏠려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야, 전대는 잊어버리고 좌파와 투쟁해야 돼 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월 8일 또는 3월 12일까지 전대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이 좌파들과 제대로 맞짱 뜨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판 붙자고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저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자유파가 다시 한번 직접 광화문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3월 1일 광화문 국민 대집회입니다. 3월 1일 1시부터 광화문 전역에서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6년 전처럼 다시 끌어내리고 탄핵하고 감옥 보내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이 공작과 책략, 이것을 원천 봉쇄, 조기 분쇄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 진영의 힘을 보여주자. 이것이 3.1절 광화문 대집회의 문제의식입니다. 저도 그날 광화문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광화문으로 모이셔서 자유파의 힘으로 좌파의 그 공작, 책략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